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이력서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적성 이런 거 따지는데 아니 사실 고등학생들이 무역학을 배워봤어요, 경제학을 배워봤어요, 뭐 전자공학을 배워봤어요. 여전히 힘드시구나. 여전히. 대부분이 다 계획대로 안 됐고요. 예,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100만 장 가까운 수준까지 판매를 해봤고. 사실 오늘 김명진 대표를 모신 거는 사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신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최근에 뭐 비대면 뭐 이런 게 화두에 올랐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온라인 쇼핑 쪽이라고 하는데, 또 사실 요즘에 중국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 관련된 그런 어떤 니즈라든가 그런 어떤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명진 대표님 모셔서 관련된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소스라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글로벌 소스라는 회사를. 예. 제가 뭐 사업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소시스라는 회사를 다녔었고, 거기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이제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한 4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회사라고 자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당하게 그 52개국 정도의 이제 지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로벌리한 컴퍼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이어가 북미 시장이나 유럽 쪽, 뭐 요쪽에가 이제 큰 빅바이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찾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서 세운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글로벌 소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회사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쌍팔년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너무 안 유명한 사실, 회사인데 다 알고 계셔가지고. 사실 근데 저 1990년대로 돌아가면 제가 갓 대학을 졸업해서 IT 기기 관련된 회사에 다닐 때 저희 부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무심하게 툭 던져주면서 야, 찾아봐 그러면서 했던 잡지였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갖고 잡지였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영어로 된 잡지여가지고 나름대로는 영어 사전 끼고서는 제가 그거 해석하느라고 되게 좀 고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잡지 기반에서였죠, 원래, 그죠? 네, 원래 미디어 컴퍼니였고요. 처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별로 조금씩 잡지가 나눠져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에도 그 산업별로 14가지 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제 잡지가 발행이 됐었고. 그게 요즘에는 14가지 산업까지 온 거예요? 요즘에는 더 나눠졌죠. 전자 쪽 관련돼서도 이제 모바일 쪽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모바일 쪽, 컴퓨터 쪽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돼서 더 나눠지긴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그 잡지 발행이 조금 중단된 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이북 형태로는 나오기는 했는데 오프라인 매거진은 워낙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이 있는데, 지는 산업의 니즈가 약해지면 뭐 심지어 폐강까지 하는,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코스트를 분명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또 투자자들 기반이기 때문에 워낙 잘 수치 데이터들이나 이런 크롤링을 워낙 잘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매거진이라는 형태는 어쨌든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줄이고, 산업적으로는 더 이제 핫한 산업을 또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양면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러면 이를테면 어쨌든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하는, 진화하는 그 단계에서 이것도 계속 끊임없이 초기에 매거진 형태에서 그 니즈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매거진이 메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전시회를 오거나이징하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마이스 산업 쪽으로. 네, 그래서 전 세계 한 16개 국가에서 이제 전시회도 주관을 했고. 주 수익 모델은 그럼 옛날 매거진 형태에서 광고가 아니라 좀 많이 달라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시회가 거의 메인 매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그 회사에 이제 판매하는 영업사원들 자체도 사실은 매거진 형태로 영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고, 글로벌 스위스 입장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전시회가 홍콩 전시회였는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완차이 쪽에 있는 전시회가 제일 메인이긴 해요. 근데 한 3년 만에 거의 비등비등한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게 워낙 반응이 짧은 기간에 확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해외 수출은 전시 쪽을 더 선호하게 돼서 대부분의 매출이 그쪽으로 다 옮겨온 형태가 됐죠.
사실 오늘 김명진 대표를 모신 거는 사실 이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또 사회 초년생 시절에 네네. 의존했던 네. 또 잡지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되게 반가운 마음에 저도 아시는 분을 만나서 예, 너무 반가운 마음에 되게 제가 여쭤봤었고요. 그 글로벌 소스의 이런 어떤 진화라든가 변신이라든가 지금의 이런 성공된 모습은 어떻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정보가 결국 힘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쌓은 어떤 인맥과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대표님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B2C 기반으로 본인께서 사업을 한번 읽어보시려고 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를 많이 했어요. 이제 뭐 포럼을 주최를 한다든지 기획을 예.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워낙 또 중국 쪽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뭔가 엮을 수 있는 비즈니스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했었던 일이 다 잘 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프로젝트성이라서 수익 회사가 운영이 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이게 스테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벤트성으로 막 가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달은 수익이 있다가 예. 그 다음 달은 수익이 없다가 그때 처음에 또 야심차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뽑아놨고 예.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친한 친구들이 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팔기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걸 팔아봐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 친구가 자기가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는데 이거를 국내 한국에서 네가 총판을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쪽에 갑자기 발을 살짝 얹게 됐고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삽질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무대뽀로 영업도 많이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업체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팔다가 뭐 추세를 보거나 이제 트렌드를 보면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기반을 좀 옮겨왔죠. 처음에는 사실은 B2B 위주로 매출이 나오다가 B2C 쪽으로 옮겨올 때는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업체의 플랫폼이라든지 그 자사몰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팔다가 그 업체들한테 주면 이제 저희 쪽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그 업체들을 이제 예. 거래를 중단을 하고 저희 쪽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반발도 많았고 저희도 매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손해가 많이 있었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세가 계속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은 시간과 예. 뭐 그런 걸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약간 추리해 보건데 그러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로 있다가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큰 계획이라든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한 혹은 좀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대부분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죠? 저도 대부분이 다 계획대로 안 됐고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와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자. 예.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이력서를 썼던 것 같아요. 예. 뭐 하나 걸려라. 네. 사실은 회사보다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적성 이런 거 따지는데 아니 사실 고등학생들이 무역학을 배워봤어요, 경제학을 배워봤어요, 뭐 전자공학을 배워봤어요. 그 대표님처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것이 내가 맞는 일인지 이거 참 그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건 어느 세대를 통틀어서 다 똑같은 일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본인 몸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저도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전히 힘드시구나, 여전히. 예. 최근에 이 역병이 때문에 자기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온라인 유통 쪽으로도 많이 뛰어들고 있긴 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해외 직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건 이제 앞에 부분은 알았어요. 그럼 지금은 정확히 지금 하시는 게 뭐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무역을 해서 국내에다가 유통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은 근데 본인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글로벌 소스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성비 높은 매니팩처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걸 이제 본인의 경쟁력으로 보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뭐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일단 뭐라도 팔아보자는 걸로 시작을 예. 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 안에서 본 게 어쨌든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알리바바나 뭐 1688이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제가 이제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장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거래를 했었던 공장들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장 사장하고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업체들 보면은 영어를 활용해서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예, 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이제 뭐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도 사실은 막 남의 제품을 물건을 유통을 하다가 목마름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제품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샘플을 받은 거랑 뭐 본품이랑 틀린다든지 예.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대표님의 회사는 지금 일종의 무역 에이전시 역할을 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당연히 유통망을 갖고 계신 한국의 유통업체와 뭐 어떤 거는 이제 완제품을 가져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유통업체가 원하는 브랜드로 OEM 제작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직접 유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사실은 되게 얕게 여러 가지를 하는 형태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깊숙하게 보면 더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희는 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B2B 기반으로 했을 때는 타사의 뭐 유명한 브랜드에 OEM을 해준다든지 이런 매출 예. 영역도 따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브랜드도 7개에서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판매 채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은 저희가 뭐 많이 하고 있는 쿠팡, 네이버 뭐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도 유통을 뭐 점포를 본인이 입점하셔서 네. 저희가 직접 온라인에서 플레이하는 입점하셔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럼 일단은 멀티플레이어인데 점점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래도 주력 상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코스메틱이 됐든 아니면 뭐 소상품이 됐든 IT 기가 됐든 주력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주력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돈 되는 거 다 한다. 네. 처음에 컨셉은 그랬는데 예. 사실은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회사라는 걸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된다가 제일 큰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더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추려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이한 소재 발매트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4년째 누적으로 한 거의 100만 장 가까운 수준까지 판매를 해봤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한창 또 미니 선풍기라는 거 이런 거에 또 잘 팔렸을 때는 그것도 이제 이마트에 납품을 해서 협찬 좀 해주세요. 발매트 이런 거 협찬해주면 여기 깔아드릴게요. 뭐 지금 말씀은 이렇게 잘 포장해 주셨지만 어쨌든 돈 되는 거 다 한다. 맞습니다. 네, 돈 되는 거 다 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돈 되는 거 다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의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이 네. 어떤 제품을 원하는 걸 잘 연구해서 네. 그런 것도 잘 픽업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잘 포장해드리고 네, 있어요. 엄청 예. 잘 포장해 주셔가지고. 예. 일단 얘기가 좀 길어져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